안녕하세요. AV1 대표원장 박준형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가 피부 미백이잖아요. 미백 화장품을 샀는데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 하얘지고 싶다고 미백 화장품 사가지고 많이 바르시는 분들 꽤 있는데 잘 모르고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돈 낭비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돈 낭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홈케어, 약국템, 시술까지 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근데 얼굴이 왜 칙칙해지는 거예요? 제가 단어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멜라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멜라닌은 색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색소가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우리 피부가 자외선이나 여러 것들을 막을 때 색소를 만들어내야지 우리 몸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많으면은 피부가 까매지는 것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등등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피부에 당 독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몸에 조금 누적이 되면서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현상도 있습니다. 미백 홈케어는 대표적인 성분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티놀,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피부 재생 주기인 피부 턴오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마다 4주에서 6주 정도의 피부 턴오버 기간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색소가 있을 때 그 색소가 빨리 사라지려면 턴오버가 짧아지면 되겠죠. 그 턴오버를 짧게 해주는 것이 레티놀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낮에 햇빛을 받거나 하면 조금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살짝만 대보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괜찮다, 자극이 없다 라고 할 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C인데 비타민C를 바르면 물론 좋기는 합니다만 이 자체가 좀 따끔따끔하거나 자극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도 자극이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소량씩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비타민C를 바를 때 앰플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한 번 쓸 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타민C는 변색이 되는 순간 피부에 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보내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티놀이나 비타민C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어서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저는 마스크팩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는 성분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미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함량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점차적으로 증량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국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국 추천템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본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홈케어 제품보다 함량이나 효과가 더 뛰어난 만큼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가 예민해질 확률이 높게 됩니다. 성분 중에서 꽤나 추천드리는 제품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색소 생성 자체를 막아주게 되는 매우 강력한 성분입니다. 약국마다 다르지만 2%, 4% 등등 함량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량을 높은 것부터 쓰지 말고 함량을 낮은 것부터, 그 낮은 것도 그냥 바르지 말고 밤에 면봉으로 약간 색소가 있는 부분만 콕 찍고 다음날 아침에 세안을 잘 해준다, 이런 식으로 지켜보면 되고요.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간 성분 중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멜라토닌 그리고 도미나 크림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홈케어 제품이나 약국템을 직접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거나 오히려 색소가 더 심해져서 저한테 물어보는 케이스가 심심치 않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제한적으로 조심히 사용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전문 분야죠.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이 레이저 토닝이 커다란 색소들이나 깊은 색소들을 잘게 깨 부숴줍니다. 그래서 큰 색소 덩어리나 어두운 색소 덩어리들을 없애주는 것이 레이저 토닝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최소 10번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루타치온인데요. 스킨 부스터류도 즉각적으로 색소를 없애주거나 밝게 해주는 것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스킨 부스터를 맞을 때 피부가 밝아지고 하얘진다 라고 하는 경우는 피부 컨디션을 더 좋게 해줘서 장기적으로 피부 색소가 조금 더 생성되는 환경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피부 자체가 울퉁불퉁하거나 칙칙했을 때 스킨 부스터를 맞음으로써 피부 결 자체가 매끈해지면 피부가 반사가 잘 돼서 좀 더 투명해 보이고 밝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스킨 부스터 한 번 맞고 피부가 뭔가 반질반질해지고 환해진다 이런 느낌까지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먹는 약도 있고 실제로 피부에 주사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소 생성을 막아주는 물질로서 특히 기미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레이저 토닝을 받으면서 트라넥삼산이라는 약을 같이 병용해서 먹었을 때 치료 효과가 그냥 레이저 토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는 저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화이트 태닝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화이트 태닝은 피부가 하얘지는 것은 아니고요. 혈액순환도 빠르게 해주고 피부 재생을 빠르게 해줘서 어두워진 피부를 본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화이트 태닝을 한다고 본래 가지고 있는 피부 톤보다 밝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